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저희 에코아일랜드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로 당선되셨습니다. 먼저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에코아일랜드 남쪽의 작은 섬, 네, 아주 아름다운 섬이죠. 새들이 지저귀고 사방은 에메랄드 빛바다가 반짝이고 하늘에선 태양빛이, 그리고 나무들이 시원하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이 섬은 저희가 정부와의 협상 끝에 개발권을 따낸 하나의 섬입니다. 이 섬을 낙원으로 개발하신다면 당신이 돈방석에 앉을 거라고 저희 기업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섬을 개발하기 위해선 발걸음을 지체해서 안 됩니다. 저희 기업 말고도 다른 기업들도 정부와의 협상 끝에 이 섬에 대한 개발권을 따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너무 발걸음 두신다면 다른 기업들이 이미 개발을 모두 끝내서 여러분이 가질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회를 얻었음에도 남들이 그 기회를 통해서 꿀을 빠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발걸음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달려가서 거기에 설치된 베이스 캠프에서 시작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낙원을 건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저희 연구원들의 말에 따르면 이 섬의 기온과 조금 특이해서 조금이라도 온실가스가 늘어난다면 바다의 섬이 잠겨버릴 것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속도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설마 온실가스 배출 좀 안 한다고 뭔 일 좀 일어나겠어요? 반갑습니다, 플레이어 여러분. 지금부터 에코아일랜드의 룰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코아일랜드의 구성품은 보드판, 지형 타일, 건물 타일, 그리고 세력 타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형 타일은 또 평야 타일, 숲 타일, 산 타일, 그리고 다수의 바다 타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게임이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세팅을 해야 됩니다. 보드 위에 이 지형 타일로 마음대로 섬을 건설하도록 합니다. 바다 타일을 둘러싸므로써 섬을 완성시켜줍니다. 하지만 바다 타일의 경우 테두리는 이미 보드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세팅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만약 섬의 구조를 자유롭게 변형하고 싶다면 바다 타일을 이용해서 섬을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기본형을 원한다면 이 6곱하기6의 섬의 형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섬의 모양에 제한은 없지만 한 가지 제한이 있다면 테두리, 즉 바다 타일과 맞닿는 부분의 섬의 높이, 즉 이 밑의 숫자는 5 이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팅이 모두 끝났다면 플레이어들은 순서를 정해서 시작 건물을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 건물이란 이 에코아일랜드를 개척할 기반이 되는 곳으로서 페널티 없이 에너지와 세금을 생산해 줍니다. 시작 건물을 배치하는 것을 이런 곳에 물론 배치하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배치하는 데는 제한이 있습니다. 바로 바다 타일과 맞닿은 타일, 이런 곳에만 시작 건물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시작 건물을 배치한 뒤에는 4가지의 세력 타일 중 자신의 세력 타일을 골라서 건물이 배치된 타일 위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각 타일은 뒤집으면 다른 세력의 것이 나오기에 원하시는 색을 골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플레이어로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플레이어들은 각자의 턴마다 자신의 건물에 따른 에너지를 얻습니다. 에너지와 세금의 양은 여기 있는 경영 매뉴얼에 써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빨강 플레이어가 건물을 건설하고 파랑 플레이어가 건물을 건설합니다. 이때 건물은 자신이 설치한 타일, 그리고 그 옆 타일까지 건설할 수 있습니다. 한 타일마다 건물은 빈칸의 개수만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빨강 플레이어의 턴이군요. 빨강 플레이어가 이곳에 지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타일은 이미 파랑 플레이어의 영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빨강 플레이어는 결국 옆에 있는 이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 볼까요? 여러 턴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른 끝에 파랑 플레이어는 내륙 쪽으로 갔고 빨강 플레이어는 바다를 겉돌고 있습니다. 이 섬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다른 플레이어들만이 아닙니다. 바로 오염물질이라는 자원도 조심해야 됩니다. 오염물질이란 각각 설치한 건물들이 내뿜으며 숲의 빈 타일이 정화해주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플레이어들은 숲을 너무 많이 개척해버렸기에 숲의 정화 능력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오염물질의 플레이어의 합의 평균이 이 밑에 있는 숫자를 넘어선다면 그 타일은 물에 잠기게 됩니다. 물에 잠기는 것은 이렇게 바다 타일을 덮어 표현해도 좋고 타일을 뒤집어도 좋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물에 덮여버린 타일은 복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타일까지 덮어버린다면 이 타일 위에 있던 건물도 같이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자, 여기서 파랑 플레이어가 나섰습니다. 곧 있으면 잠겨버릴 섬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정화시설을 건설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화시설은 총 3종류가 있는데요.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입니다. 이 정화시설이 다른 건물들과 다른 점은 칸을 여러 개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소규모의 정화시설은 다른 건물들과 똑같이 한 칸만을 차지하지만 중규모의 정화시설의 경우 2개를 차지하고 대규모의 정화시설의 경우 3개를 차지합니다. 물론 오염물질의 정화 효율도 크기와 비례합니다. 자, 파랑 플레이어와 이렇게 정화시설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빨강 플레이어는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군요.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려고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란 에너지를 주는 발전소 건물 중에 가장 에너지를 많이 주는 건물입니다. 하지만 얻는 게 크면 페널티가 있는 법. 원자력 발전소는 바다 타일과 맞받은 타일에만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합니다. 저런 빨강 플레이어가 건설한 저 원자력 타일 때문에 오염물질의 평균이 3을 넘겨버렸군요. 그렇다면 3 이하의 타일들은 전부 물에 잠기게 됩니다. 다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턴이 지난 끝에 5가지의 타일까지 바다에 잠겨버렸습니다. 플레이어들은 뒤늦게 심각성을 깨닫고 정화시설을 게을리하지 않아 더 이상 타일이 잠기는 것은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건설 타일은 하나군요. 파랑 플레이어가 이 건물을 건설한 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 섬에는 건물을 건설할 곳이 없습니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게임은 끝나게 됩니다. 게임이 끝났다면 승점을 계산해야겠죠. 승점은 각 타일이 생산하는 에너지와 세금의 총합에서 자신의 타일에 생산하는 오염물질을 뺀 값입니다. 물론 빼는 오염물질은 자신의 정화시설을 감한 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승자가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승자가 결정되지 않을 때도 있겠죠? 자, 바다에 모두 잠겨버렸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숲타일은 자체적으로 정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만약 플레이어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정화시설을 많이 짓지 않고 숲타일의 정화에 의존했는데 한 플레이어가 실수를 하여 숲타일 하나를 잠겨버리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쇄적으로 모든 타일이 잠겨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높은 높이를 가진 타일조차 물에 잠겨버리겠죠. 이렇게 모든 섬이 물에 잠겨버린다면 플레이어 전원의 공통 패배입니다. 에코아일랜드는 이런 게임입니다.
발전을 추구하되 환경을 게을리하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게임. 현실과 똑같죠? 여러분은 이 섬을 어떻게 개척할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환경을 맡긴 채 발전에만 매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환경만 생각하는 방법도 있겠죠. 어느 쪽이든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섬을 만들고 그 섬의 환경을 지키며 섬을 개척해 나가십시오. 이상 에코아일랜드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게임 되시길 바랍니다.